샤론코치 이메입니다. 오늘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단풍이 은행잎, 단풍잎 바람에 막 날려서 우리 봄에 벚꽃들 그 꽃잎 흩날리는 것처럼 지금 잎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단풍의 절정이지 않을까 싶네요. 날이 추워지면 비가 오고 또 잎들도 다 떨어지고 바닥에 약간 처연하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꼭 이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뭐 멀리 안 가도 되고요. 요즘은 그 지자체에서 이런 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동네마다 작은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혹여 뭐 천이 있는 지역들은 천을 중심으로도 많이 이렇게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에 아이들과 함께 그런 데 가서 가을 냄새도 맡아보고 떨어지는 낙엽도 주워보고 이런 액티비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많이 남죠.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진 클리어 스프링워터님 안녕하세요. 네. 홍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엄청 예쁘고 좋죠. 진님은 지금 보니까 부근과 함께 이렇게 또 푸샷 사진을 올려놨네요. 예쁜데요. 예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참 가을이 좋아요. 그렇죠. 네, 가을이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좀 바로 열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손 흔들기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저도 어디 가끔 이제 다른 사람 라방할 때 가보면 이거 한번 눌러주면 또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잔정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하네요. DNSWKS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안 그래도 제 수업 들으러 음마 근처에 와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가로수들도 너무 가을가을하고 낙엽이 너무 예뻐요. 음마에서 엄마 수업이 있어요? 그래요? 요즘 강남이 계획도시고 아주 이제 오래된 도시죠. 강남의 아파트들이 80년대, 83년도 이즈음에 다 이제 음마, 뭐 우선미 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마는 조금 더 빨리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8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럼 벌써 80년, 90년, 그렇죠. 그리고 벌써 26년이잖아요. 25년이죠. 그러면 대략 45년 뭐 이렇게 된 아파트니까 이 수목들이 엄청 울창하죠. 엄청 울창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분들은 이제 뭐 강남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만 아는 분들은 강남에 뭐 콘크리트만 있느냐 아는데 실제로는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은 동네다. 뭐 도곡동도 지금 거리에 너무 예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늘 선생님 말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님이 저도 꼭 선생님 수업 들을 겁니다. 코칭 수업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샤론 코치 클래스 온라인 강의로 들으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또 제가 여건이 되면 뭐 도곡동 수업을 혹시 할 수 있으면 뭐 그때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저희 뭐 샤플들 샤들 모임 있거든요. 그때 오프에 오셔도 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친구가 잠깐 왔다 갔어요. 그래서 김장김치를 또 한 통을 자기도 본인도 얻어 먹었는데 얻은 건데 저를 또 주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냉장에 넣어야 될까 아니면 덜 익혔나 뭐 더 익혔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맵던데요. 정말 익으면
저는 사실 칼국수 수제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좋아하거든요. 아, 이 김치에다가 면을 먹으면 참 맛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그러면 저한테는 정말 거의 뭐 60년 된 친구죠. 60년 가까이 된 친구인데, 네, 오랜 인연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결혼할 때 제가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 친구 정년퇴직했을 때 제가 또 이렇게 약간 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선물하고 이렇게 잔잔한 정을 주고받는 친구입니다. 예.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참 든든하죠. 왜냐하면 가족에게 말 못하는 거, 남편에게 말 못하는 것들도 어릴 때 친구한테는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물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현재 사는 것들도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그 신뢰와 정서가 통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힐링을 얻죠. 여러분들도 동네 친구 한 명씩 있나요? 사실 뭐 동창의 명분은 많지만 이렇게 생각날 때 연락하고 생각날 때 얼굴 보는 친구는 귀해요. 별로 없습니다. 예. 물론 모임 같은데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3, 4, 5 모였을 때 가도 되는데 전 항상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질감을 많이 느껴요. 예.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막 아이에 가까운 이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덥석덥석 누구한테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제가 은근히 또 약간 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천연덕스럽게 사람도 못 사귀고, 예, 그래서 또 반면에는 한번 만났던 인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혹은 우리 이 유튜브라든가 이 교육계 쪽에서 만난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 샤론코치 TV도 2018년도에 했어요. 그럼 그때 초창기에 저와 함께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계속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같이 성장하고 또 자식들도 다 잘 키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날 때 그분들 한 분 한 분 또 다시 초대해서 또 식사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한번 출연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마음속으로는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연락을 하는데 다들 또 흔쾌히 오시겠다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죠. 이렇듯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뭐 밥을 한번 먹거나 일을 한번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더라도 이렇게 약간 영혼이 이끄는 그런 라인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예. 전 이사를 많이 다녀서 동창 느낌의 학창시절 친구들이 잘 없어요. 제일 오래된 친구는 고3 친구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아서 오랜 친구들 있는 분들 너무 부럽다고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또 뭐, 그 외에 뭐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아니면 뭐 유학 가서 만난 친구들, 아니면 뭐 학부모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저만 하씩은 찍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연락해서 그래도 전화할 수 있고 그런데도 뭐 이렇게 많이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외향적이질 않거든요. 예. 오히려 저 자신한테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막 찾을 걸 만나진 않아요.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또 돌아서면 또 이렇게 딱, 제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여튼, 그래도 이렇게 저만 하시 찍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막 교우관계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를 좋아하거나 나를 그 모임에 뭐서 약간 왕따시키는 느낌 이런 걸 아이들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나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또 새로운 친구한테 너무 잘해줘서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도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성장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은 맞고 뭐 그때는 틀리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때그때 충실하게 지내라.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래도 그 시절에 한 명 정도 남으면 그건 성공이다. 그만큼 인연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어려운 거죠. 예, 어렵다. 근데 뭐
어려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거기까지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굳이 왜 시절 인연이란 노래도 있어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온 인연에 대해서 충실하고 또 그게 어떤 기점에서 헤어지면 또 그거로 또 끝나고, 예. 저는 그렇게 약간 유연성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이 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연이란 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너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헤어지면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런 게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효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금요일 새로 공개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아이들과 오늘 다녀오려고요. 현장에서 보면 다른 느낌이라서. 파사드요? 다르죠. 예, 다르죠. 저도 이제, 자주 가죠. 예. 신세계 본점에 이제 우체국 쪽에서 봐야 돼요. 우체국 쪽에서 보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신세계가 그 제일은행을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헤리티지관이라 그래서 거기는 유적이거든요. 예, 거기도 있고, 신관도 있고, 지금 현재 신세계가 3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2동이 연결돼서 이제 파사드는 원래 건물의 외벽을 말하는 거예요. 외벽. 예. 그거를 이제 굉장히 LED로 멋있게 만들었죠. 매년 바뀌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한번 쓰고 철거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광고판으로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멋있죠. 예. 저도 이제 보러 갈 겁니다. 네. GKDISQUFAL님 니트 배색이 너무 예뻐요. 항상 센스가 돋보이세요. 예쁘죠? 얘가 또 약간 박시해요. 박시하고 제가 지금 청바지랑 입었거든요. 부츠컷 청바지랑 오늘 잠깐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옷입니다. 원래 회색과 레드가 좀 잘 맞죠. 그래서 얘는 조금 여행 갈 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일본 좀 갔다 올 거거든요. 그때에도 입고 가려고 합니다. 경쾌해 보여서 좋아합니다. 진님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간의 경험들이 쌓인 것이라는 게 느껴져서 늘 뭔가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명쾌한 해답도 되고 좋아요. 그래요? 네. 저는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꾸미지는 않아요. 예의는 갖추지만 꾸미고 내가 나를 막 각색한다랄까? 나를 마치 어떤 이상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느꼈던 거, 제가 경험했던 거를 그냥 전달성이 좋게 말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공감을 얻는 거죠. 물론 공감의 목적은 아니지만 역지사지로 남의 경험을 들으면서 내가 타산지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아마 거의 99%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말하기 싫은 거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한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도 느껴졌으면 감사하죠. 아리엘님이 내년에 3학년 되고 10대가 된다 생각하니 싱숭합니다. 10대가 되면 이제 틴이잖아, 틴. 그죠? 그렇죠? 10대가 되기까지는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1살, 2살, 3살부터 시작을 해서 10살, 11살, 12살 막 되다가 20살 되다가 뭐 20살부터는 사실은 뭐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랑 많은 대화를 하진 않죠. 그러다가 이제 30, 이럴 때는 정말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너무 바쁘고. 제가 오늘도 우리 딸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딸이 32살이에요. 32살. 내가 너무 애쓰지 마라. 늙는다. 엄마는 네가 늙는 게 싫다. 그 아이도 웃더라고요. 엄마 나는 내가 자꾸 삭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도 8살, 9살, 10살, 11살 때는 아이가 늙는다고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늙는 거는 받아들이고 이미 수용했지만 자식이 늙는 거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속상해요. 안 늙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은. 그냥 더 젊게, 더 발랄하고, 상쾌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10살 되니까 싱숭생숭해요.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이제 5학년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사춘기 오면서 싱숭싱숭했던 이 아름다운 달콤한 마음이 저거 왜 저래 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싱숭생숭 부럽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네. 대정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은님 큰애는 중학생, 둘째는 초딩이 된다고요. 차이가 나네요. 입학 전 뭘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은님 샤론 코치 클래스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중등반 클래스 있거든요. 그 강의를 좀 들으실래요? 예, 거기에 아이의 인성적인 면, 태도적인 면, 중학교 입학 전에 해야 할 거, 또 중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선이 조금 안 좋아서, 네,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네. 네. 이제 괜찮은데요. 네. 오늘 라인이 좀 안 좋았나 보다. 진님이 저는 직업이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샤론 코치님의 강의를 많이 추천했어요. 인스타도 유튜브도 많이 추천드렸어요. 저에게 가져오시는 질문들에 대해 샤론 코치님이 명쾌한 해답을 주실 거라고 했어요. 저도 아이가 8살이다 보니 그러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사실은 제가 이태원의 앤틱거리에서 플리마켓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막 이렇게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이제 매대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계속 유튜브도 보고 인사도 보고 있다고. 그러냐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또, 재밌었죠, 네.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은 나가주실래요? 저희가, 예, 지은님은 중등반 클래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책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려고. 네,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8살이라 해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요. 네. 미소시로님이 미소시로 좋아하세요? 네. 저 요즘에 집에서 가끔 끓여 먹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파닉스를 갓대고 동네 어학원으로 옮겨서 주 2에 2시간씩 영어학원을 보냈는데 문법을 공부하고 라이팅을 위주로 수업을 하시네요. 리딩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집에서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요? 초2입니다. 학원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닉스 된 아이한테 문법과 라이팅 수업은 영어를 재미없게 할 것 같아요. 예. 학원을 좀 옮기실래요? 예. 그래갖고 조금 그냥 4가지 영역을 다 하고 당분간은 영어를 약간 모국어처럼 배우는 그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예. 이 학원에서 하는 스타일로 하면 결국 이제 물론 내신 대비 이런 거를 갈 수 있으나 학년에 맞지 않는 수업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학원을 조금 더 재미있고 책도 읽고 읽은 거에 대해서 약간 독해도 하고 말도 하고 예. 글도 쓰고 그런 데로 옮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바꿔보셔라. 여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이가 아직, 얘가 이제 파닉스 뛰었는데요. 예, 그래서 아이의
현재의 영어 실력과 좀 맞지 않다. 커리큘럼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코치님, 신랑은 국어가 중요하다. 다시 제대로 올려보세요. 성격 급하게 한 줄로 올리지 말고 쭉 이어서. 아리엘님, 다 중요해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초등 저학년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어는 이제 모국어기 때문에 학습용이 아니라 모국어로 했을 때 먼저 국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 건데, 수학은 본격적으로 뭐 학원 사교육 도움은 사실은 저는 초3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엄마표로 할 수 있고요. 근데 물론 그 전에 7세, 8세, 9세 때는 이제 전문가들이라는 사고력 수학이 좀 두뇌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어는 3학년부터 이제 그 학습식 국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국어인 국어가 아니라 시험용 국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수학에 비중을 두면 다른 과목을 해쳐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또 고민하셔야 된다. 아리엘님은 초등고 클래스 B라는 게 과목학습법이란 강의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좀 총정리가 될 겁니다. 샤론코치 클래스.com인데요. 샤론코치 클래스 찍으면 나올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뭐 누가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학년에 따라 다르고 아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또 이제 여름에서 가을 올 때 가을 옷 정리를 하다가 정말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장롱으로 넣고 겨울옷을 다 꺼내 놨거든요. 예.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 예. 그런데 그래도 신께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짧게 집중적으로 딱 가을을 맛보기를 해주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이제 점심은 상가에서 먹고 커피 마시려고 예, 내려갔는데 저희 아파트에 1층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길을 건너서 작은 카페 같은 게 있어요. 키퍼스 마켓이라고. 예, 거기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러면 이제 도곡동 그 안에 도로가 다 보이거든요. 타워팰리스 도로가 다 보이는데, 세상에 정말 가을인 거예요. 막 떨어지고, 막 도로에 막 낙엽 구르고, 예,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때 빨리 가을을 만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 라방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막 공부에만 너무 신경 쓸까봐 아이들 데리고 빨리 가서 예 가을을 느껴라 그 얘기 해드리려고 오늘 예, 라방을 킨 거거든요. 네. 아리엘님이 감사합니다. 같이 들어요. 네, 남편하고 같이 들으세요. 네. 저도 그 초등 강의를 들으면 되겠네요. 8살이죠. 8살은 초등 저 클래스를 듣는 게 더 좋아요. 8살은 초등저 클래스. 예, 그게 먼저다. 그래서 전체 윤곽을 쭉 알고 초등 고 클래스는 3학년 이상부터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렵거든요. 내용이 조금. 제 강의는 대입 진로까지 다 연결되는 강의라서 그래요. 그래서 굳이 강의를 선행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네. 미니제이님은 MMI, 네, MMINJ님. 안녕하세요. 초2 아들과 함께 내년에 2년 정도 호주에서 조기 유학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면 5학년인데 아이랑 호주서 엄마가 놓치지 않고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가서는 호주에서는 영어 공부와 또 호주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액티비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항상 here and now예요. 내가 현재 속한 데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따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초3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3이면 거기 그레이드 4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가기 전에 호주에 초등학교 4학년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뭐 세계사를 할 수도 있고 호주 역사를 할 수 있고 뭐 많아요. 그 커리큘럼을 보고 거기에 내용을 한글로 된 책으로 읽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못해도 컨텐츠를 알고 가야지 학교 수업이 쉽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가서 어차피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미리 하고 가야죠. 그래서 뭐 단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자기소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5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2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 때 갔는데 5학년이야. 근데 내가 만일에 수학 선행이 안 됐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거기 가서 진짜 한국 수학 엄청 가르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3학년 때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그냥 선행을 좀 하고 가세요. 디딤돌 기흥이라도. 예, 하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EBS로 이제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돌아와서 일단은 영어에 대해서 조금 공인이라는 걸 좀 만들고 집중해서 수학을 하면 수학 때문에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행을 아예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진짜 불안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고 가라. 거기서는 라이팅 위주로 많이 하면 되죠. 네, 초등적 클래스 선생님이 계셔서 그렇게 강의를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네. 알려드릴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뭐 그래도 그거를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따라해서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조용히 소리 없이. 저희들은 막 별나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본에 충실해도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돈 많이 안 들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막 어떤 학원에 가야 된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예, 그런 거는 경력도 아니잖아요. 학원 다니는 거는. 오히려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메이그린이 코치님 영어를 이중언어 정도로 하는 9살입니다. 국내 입시만 염두하는데 국제중고를 고려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세요? 초저 클라드러블 무슨 뜻일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입 강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9살인데요. 초2예요. 이중 언어를 한다는 거에 엄마가 너무 꽂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가 초2 수준의 영어를 하는 게 그 영어가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할 수 있는 영어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너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그런 애들 되게 많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아이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부모가 내 아이가 너무 잘한다, 특출나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하려고 너무 노력을 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 국내 입시를 치른다는 거는 수능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국내 입시를 치른다, 수능을 본다. 근데 국제중, 국제고 이런 거잖아요. 국제고는요, 대부분 청심을 제외하고는 다 공립이에요. 공립학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자 전형의 비중도 커요. 그래서 국제중 외고 이 라인이라면 그래도 조금 프라이빗한 코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일에 뭐 청신국제중, 청신국제고라면 미국 대학 입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뭐 국제중을 가고 서울국제고를 간다. 이거는 조금 더 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2학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샤론 코치 클래스 들어가 보시면 초등 저 클래스 말고 초등 고 클래스에 A, B, C, D도 있고요. 아니면 입시 클래스라는 입시 강의도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첫 줄에 영어를 이중 언어 정도는 그냥 잊어버려라.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영어 좋아하고 영어 잘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입시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국내 입시를 치른다 그러면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능을 잘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만일에 영어 라인으로 가겠다 그러면 미국 대학 입시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답을 들으신 분은 밑에다가 댓글로 피드백을 주세요. 제가 지금 패드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유를 나오고 사립초를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중을 보내고 민사고를 보내고 서울대 의대를 보내겠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우리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서 최고의 코스를 밟겠다는 건데 입시를 몰라서 그래요. 민사고를 간다는 뜻은 수능을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서울대 입시 가기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입시를 모르고 학교 이름만 명성만 보고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외고도 뭐 대원외고나 뭐 대원외고는 그래도 최상위권이 가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가 다요. 정시가 수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외고는 다 수시밖에 안 돼요. 예, 그거는 뽑을 때부터 영어 등급만 뽑기도 하고, 지금 워낙 이제 자연계열 이과가 인기이기 때문에 문과가 최상위권이 안 오는 영향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탑들은 서울대 로스쿨 가야 될 탑들은 또 대원외고로 몰리거든요. 그들은 수능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고들은 대부분 다 수시 학교 프로그램으로 수능을 안 보고 아니면 수능 등급만 쓰고 수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로드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입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걸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네. 영민님이 초사 1학년 때부터 한우리 독서 논술, 어릴 땐 책 읽기도 즐기고 어휘라든지 이해력이 뛰어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 책 읽기를 숙제로 여기며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언어 이해 능력이 앞서지도 않고요. 기파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1년 정도 기파랑 준비를 좀 하고 6학년 때 보내야 할지 바로 보내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사실 정상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들이 얘가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끌어온 것만도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끊으세요, 그냥. 다 끊고 기파랑 아직 안 가도 되고요. 오히려 책은 그냥 숙제가 아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목에 관련된 책을 읽게, 예, 그 훈련을 좀 시키세요. 자기가 책 골라서 내가 진짜 읽고 싶은 걸 읽으면서 책을 읽는 기쁨을 알게, 숙제가 아닌. 그리고 국어 교재를 좀 풀어야 돼요. 이거는 교과서, 그러니까 우공비라든가 만점하기나 이런 교재를 꼭 풀어야 되고, 지금은 수학을 많이 다닐 때예요. 수학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할 때다. 그래서 과목 배치를 조금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초등고 클래스 B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해야 된다. 지금 기파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메이그린님이 라인 정리가 됐어요. 강점에 꽂히지 말고 마음 먹고 대입 강의를 들어야겠어요. 국제고나 외고 등 입결이 또 좋다고 하니 궁금했어요. 국제고나 외고가 입결이 좋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뭐 대원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라인까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대원외고 빼놓고는 다 수시고 정시로 명문학교 가는 경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대치동만 봐도 12반이면 거의 10반이 이과고 2반 내지 3반이 문과예요. 지금 완전히 이공계,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에서 의대, 메디칼 쪽으로 다 완전히 꽉 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휘말리지 말아라. 휘말리지 말아라. 강점을 잘 살리면서 성실히 공부시키면 어떤 게 유리할지 알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영유 나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잘하는 애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유지되는 건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 잘하는 거는 그냥 내가 뭐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거 정도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점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직 애가 어리다. 강점 더 나중에 체크해도 돼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약간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거저거 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얘를 갖다 규정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런 거 잘하는 애다. 그것도 족쇄예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효수님이 안양 관악수목원을 이번 가을에 가봐야 돼. 어디든. 근데 빨리 가야 돼. 비 오고 막 그러면 다 떨어져요. 예, 춥고. 예, 이번 주에 꼭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초일 엄마 많이 배우신다고요. 네, 영민이 꼭 듣겠습니다. 네, 네. 어딜 가나 EBS가 있어 좋다. 맞습니다. 네. 아직 애가 어리다 또. 네. 영민님이 수학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피드백을 예전에 주셔서 공을 들였더니 아이가 바뀌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는데 그걸 실천하고 성공하면 저 너무 기뻐요. 예, 너무 좋다. 엘라레오님이 문과 성향이 강한 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학에 더 집중해 입시해봐요. 맞아요. 문과 성향, 이과 성향 없어요, 이제. 예, 그리고 다 할 수 있고, 물론 지금은 워낙, 여러분 내가 서울대 입시 바뀐 거에 문과, 이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형1, 유형2로요. 예. 자연계열 입시, 인문계열 입시가 아니라 유형1, 유형2로 바뀌었어요. 문이과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과는 기본적으로 이공계도 있잖아. 이공계. 그렇죠? 예. 공대 라인도 있지만 메디컬 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대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있잖아요. 융합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문과라고 해도 그냥 이과다 이렇게 키우라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애를 문과로 규정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난 이과를, 난 자연계를 나왔어. 이렇게 하세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우리 애는 평범해. 나는 평범한 아이를 탁월하게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애가 너무 잘한다고 들떠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서로 부담이야. 나도 부담, 애도 부담. 왜 부담을 갖고 해요? 아이를 갖다가 긴 세월을 공부해야 되는데. 코치님 말씀은 진리요 보물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러려면 진짜 스카이가 10,000명이니까 의대까지 해서 한 13,000명, 4,000명을 다 표본을 갖다 뽑아와야 돼. 우리 애 그 띠에 15,000명 안에 우리 애가 드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하라고. 나라님이 초3 아이 수학 5답 노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꼭 지켜야 할 게 있나요? 나는 근데 오답 노트를 그렇게 맹신하진 않아. 왜냐면 오답 노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간이 더 걸려. 나라면 초3이 이제 문제를 풀었어. 문제집 한 권을 풀었어. 그러면 진짜 모르는 문제 있잖아. 그럼 저는 그냥 문제집 한 권 더 사. 똑같은 거. 사서 그거 찢어서 풀어봐. 그래서 맞추면 되는 거고 못 맞추면 여러 번 풀어야지. 그리고 여러분도 뭐 집집마다 뭐 복사기도 있고 뭐 재본기도 있고 다 있어. 학부모들은 거의 뭐 공부 좀 시키겠다 이런 학부모들은 그거를 일일이 애가 손으로 그리고 뭐 오리고 막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요새 같은 세상에 굳이 그렇게 노가다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얘가 이걸 왜 모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맞춘 것도 이게 정확히 알고 맞췄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건 잘하는 거야. 근데 굳이 오답 노트라는 그거가 무슨 전설처럼 마치 무슨 비법 노트처럼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가볍게 해도 돼. 왜 그런데 시간을 쓰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노트를 예쁘게 꾸미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막 그 노트 꾸미는 애들 보면 걔네들은 그냥 B 제로야. A 플러스는 절대 그딴 짓 안 해. 머리로 다 하고 하지. 그거 예쁘게 쓸 시간이 어딨어. 한 문제라도 더 풀지.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강박을 갖지는 말자. 예.
나라님 감사합니다. 답이 되었어요? 아이를 초등학교 때 외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하고 싶은데 혹시 좋은 나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초등학교를 갔어. 북미권을 갔다고 치자, 영어권. 그러면 영어권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진행을 하거든. 진짜 뭐 그레이드 1 때 아니면 뭐 킨더 때 뭐 A를 한 달 동안 뭐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수업 자체가 커리가. 그래서 근데 이게 거의 뭐 한 중학년만 되면 내용이 어려워. 콘텐츠가 엄청 어려워요. 왜 우리도 어른들한테 미국 역사, 미국 대통령, 미국 선거제도에서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막 세계사도 얕고 넓게 하는데 걔들은 깊게 들어가. 이집트를 막 한 학기 동안 배운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엔 부담이 적은 거는 2학년, 3학년이에요. 아이 하나랑. 근데 그러려면 얘가 2학년 때는 약 어리버리할 수 있잖아. 한국어도 완벽하게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2년 정도 갔다 온다면 얘가 선행도 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기는 가을 학기니까 3-2 때 가도 얘가 4학년으로 가거든. 2-2 때 가면 좋더라고. 내가 둘째를 그렇게 해보니까 좀 좋았어. 그래서 저는 2학년, 3학년 2학기 때 가는 게 제일 좋다. 하나 기준으로. 코치님 말씀은 정말 진리. 뭐 때문에 유유했지? 엘라리온이 뭐였나? 문과 성향. 좀 광범위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는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면접이나. 똑같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선발하는 인재상은 똑같으니까 그냥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재미있게. 예,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뭐는 있느냐? 이번에 이제 대치동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수학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어려운 수학을 한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난이도 높은 거를. 근데 이번에 바뀐 게 개념을 충실히 안 애들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황소를 다닌다고 학교 시험을 잘 볼까는 계속 퀘션 마크야. 그래서 오히려 자기 학년을 충실히 심화가 더 중요해졌다. 예, 그것도 또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 그거를 선생님들이 챗GPT한테 물어봐서 내용은 같은데 다른 형식의 문제를 많이 만든대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족보나 프린트를 도는 기출이 아닌 거야. 또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거야. AI 도움 많이 받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진짜 기본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하지 선행을 많이 하고 양치기처럼 반복을 많이 하는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예, 되게 좋게 저는 좋은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IM 자영님이 오랜만이네요. 네, 임자영님이신가요? 초3 수학학원 알아보는데 노트의 개념 정리하고 연습장에 문제 풀고 오답 체크한 다음 설명하기를 영상 찍는 학원이 있는데 어떨까요? 강의하는 아이들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될까요? 예, 저는 별로 좋아하는 학원 아니에요. 그렇게 수학은 별나게 배울 필요도 없고, 예, 물론 노트의 개념 정리와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남에게 보여주기 할 때보다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영상 찍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한 번 더 풀고 더 많이 푸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학원하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예. 코치님 목주름이 없다고요? 목주름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보이잖아요. 예. 관리 안 해요. 관리도 안 하고 저는 피부과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있는 거 써요, 그냥. 예. 근데 그 대신에도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레이저 처음 나올 때 좀 화상 입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막 기미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뭐 기미 좀 있으면 어때요? 뭐 요새 김미나라는 그 빠진 거 나왔던 배우는 기미가 이렇게 죽은 깨지 걔네는 죽은 깨지 기미가 아니라 그런 게 다 드러나게 투명 메이크업하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얼굴이 막 그 백옥처럼 뽀얀 거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뭐 좀 주름도 있고 기름 있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또 너무 관리 안 하면 그렇죠. 저 최근에 얼마 됐나 이제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이. 추석 때 실 리프팅 했어요. 실 리프팅. 처음 해봤어요. 실 리프팅. 근데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 리프팅을 앞으로 2년에 한 번은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은 뭐 하지 마라. 어떤 분은 뭐 해라. 뭐 유튜브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의사가 그냥 이렇게 그래도 조금 늘어져 보이지 않는 거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했습니다. 믿는 의사라서. 예. 실 리프팅한 얼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예. 목주름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임자영님이 코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 중인데 많은 도움 되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저는 옛날에 또 강의하는 아이들의 전신도 있어요. 사실은 대치동에는 어떤 학원이 있었냐면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공식을 새로 만드는 학원도 있었어. 그래서 엄마들이 막 자기 아이들이 막 수학 천재인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애들 끙끙대면서 막 공식 만드는데 저는 얘네들이 수학자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수능 보고 내신할 거라면 그냥 학원에서 하려는 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얘 전공이라면 정말 탐구심이 필요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거 이거 암기하고 문제 풀고 정답 맞춰서 평가받는 거거든. 그런데 너무 기운을 빼지 말자. 오히려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더 기운을 빼야지. 그리고 저는 또 총량의 법칙도 믿어요. 너무 어릴 때 애들을 너무 진을 빼고 공부를 질리게 하면 나이 들어서 공부 안 해요. 예, 실제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뭐 회사를 다닌다. 그때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 자기 연구 분야가 정말 중요해요. 예, 그때 해야지.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그건 또 아니다. 스텔라님, 코치님 오늘도 우아하시고 아름다우세요. 그래요. 오늘 또 이 또 세타 덕을 좀 보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메이그리님이 초2 집공부 수학을 준심화로 습관을 만들어 왔어요. 여기까지 할 만한데요. 다음 학년 기흥까지 하려고 하니 아이랑 저랑 모두 부담입니다. 3-1 기흥으로 주말 1회 3개월 완성반 외주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집공부하는 능력을 좀 더 기회를 줘볼까요? 겨울부터 진도 조금씩 속도 내고 싶은데 안 나와서. 초2 겨울에 어떻게 할 건가죠? 주말 1회 3개월 완성반은 비추. 이런 거는 썸이에요, 썸. 연애도 아닌데 연애하는 느낌. 그러지 말고 이제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대잖아. 여지껏 했잖아. 그냥 주 2회나 주 3회 해법 수학 같은 정통적으로 가르치는 그냥 학원. 공부방 말고. 예. 그런 데를 보내라. 그냥. 예. 수학 전문 학원에 그러니까 초1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그 정도 학원을 보내라. 그 정도 해라. 하면 된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그 대신에 학원에서 갔다 온 거를 백업해 주든가 아니면 엄마랑 같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거를 백업하든가 같이 해보든가. 예. 그래서 메인을 학원을 잡고 서브를 엄마가 해라. 그래야지 이제 사이 나빠져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갖다가. 뭐 대단한 거라고. 선생님 이번에 머리가 산뜻하고 세련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미용실은 어딘지. 근데 FDEII님이 집이 어딘데? 대치동에 있는 미용실인데 갈 수 있어요? 가면 내가 알려줄게. 개통수학으로 선행을 가는 건 어때? 개통수학 선행 가면 안 돼. 이게 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는 1학기가 대수, 2학기는 기한, 초등은 막 섞여 있거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이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 예, 그 대신에 내가 다 끝났어. 6학년까지 진도가 끝나고 대수파트 쭉, 기하파트 쭉 이거는 괜찮아. 근데 선행을 나가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일부 이런 학원이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구멍이 빵빵빵 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어쩜 이리 명쾌하냐고요?
썸이요. 너무 와닿는 느낌입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걔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얘가 무슨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3개월에 한 학기를 끝내겠냐고. 그런 걸 요구하지 마, 애한테. 그래서 나는 참 걱정돼. 대치동 갈 수 있어. 그러면, 걔네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너무 이상한, 이름을 내가 잘 못 외워서. 대치역에, 대치역에, 다이소가 있어, 다이소. 대치역 다이소.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반대편에, 거기, 카페가, 투썸이 아니라 뭐가 있지? 나 또 그 카페 이름 생각이 안 나. 대치역에 있는 큰 커피점. 거기 가기 전에 다이소 건물이 있어요. 다이소 건물 지하에 S 뷰테란가? 그런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인테리어 중이래. 폴바셋 가기 전에 우측에 다이소가 있어. 다이소에 있는 건물 지하야. 그래서 다이소 바로 앞에 S뷰티라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정유담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잘해. 나도 소개받아서 갔거든. 근데 잘하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갈 때 클리닉을 같이 받아. 그러니까 펌 앤드 클리닉, 염색 앤드 클리닉 이렇게 해. 예. 근데 저도 원래 다른 데서 오래 했었거든. 근데 내가 이 친구랑 하고 나서 커트가 조금 좀 영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름 그치? 괜찮은 것 같아. 정유담 선생님. 찾아봐. S 뷰테란가 뭐 그래 이름이. 어렵게만 S 뷰티에서 뭐 뷰테란가 이렇게 좋은가 봐. 정유담. 그래서 예약하고 가야 돼. 예약하고. 예, 그거 찾으면 나올 거야. 문해길은 1학년이면 1학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3학년인데 2학년이야? 근데 3학년 진도까지 끝났어. 그랬을 때 2학년, 3학년 거 하는 거야. 자유진도 완전 어려워요,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낮춰서 해, 낮춰. 쉬운 거로.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전혀. 알라 이회님, 초5 공부방 다니는데 대형 수학학원으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이에 따라 다르고, 공부방 원장님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수학을 초등 고학년이면 저는 수학 전문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맞다고 봐. 왜냐하면 초등, 중등, 고등이 있는데 수학 전문학원은 수능도 다 분석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게 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뭘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아시거든. 그래서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만일에 초등만 계속 돌려, 중등만 계속 돌려 그러면 되게 좁게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전에 대형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 먼저 받아봐라. 받아봐서 얘가 뭐 쑥 들어갈 정도면 그 학원이 정말 잘 가르치는 거지. 근데 막 구멍 뻥뻥 있고 얘가 뭐 선행은 막 중학교까지 했는데 그 학원에서 초등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시기를 또 잃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라. 해봐라. 아시겠죠? 사고력 학원에서 교과 진도 빼는 반이 속했다. 진도만 빼는,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한 느낌만 드는 거야, 한 느낌. 실제 못 풀어요, 애들. 물론, 대치동에서 막 훈련받은 애들은 그 학원에서 한 학기를 3개월 혹은 2개월에 하지만 그건 또 반복을 하거든.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특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강에서 막 맛보기 강의잖아, 일종의. 근데 맛보기 했다고 내가 그걸 풀 수 있나?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리 프로를 본다고 여러분 요리할 수 있어? 직접 내가 하는 건 달라. 저도 이번에 이제 그 AI 탑재된 카메라를 사면서 감독이랑 같이 해봤다고. 그리고 걔랑 하면서 감독이 하는 걸 내가 다 이제 그 노트 필기를 한 거예요. 잠깐 이러고 쓰고 잠깐 이러고 쓰고. 그리고 이제 감독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어.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 해야 돼. 노트에 있는 그대로 하는데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감독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안 가르쳐줬어. 근데 이거는 작동할 때 100% 필요한 거야. 선택의 문제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지금 눈 터졌잖아, 지금. 여기 터졌지.
이거 어젯밤에,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막 안압이 느껴졌는데, 어젯밤에도 내가 요즘 원고를 좀 쓰는 게 있거든. 책이 또 새로 한 권 나와야 돼서 그 원고를 쓰고 샤워하려고 딱 거울 봤더니 빨갛게 터져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이제 극한의 피로를 느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근데 내일 바로 이제 안과를 가야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코치님, 저희 엄마랑 동갑이신데 엄마도 요즘 눈이 터지시는데 빨간 눈이 마음이 아프구나. 충혈이 아니라 실핏줄이 터졌어, 완전히. 너무 짜증나.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치?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정신과 몸이 다르고, 저는 장이 제일 솔직해요, 저한테. 내장 중에서. 그래서 장이 막 조금만 이상하게 먹어도 설사하고 조금만 있어 막 난리를 쳐서, 야, 얘는 정말 장이 솔직하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초기 암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거한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6년, 7년차 되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죠. 예. 그런 것처럼 몸이 신호를 주는 거에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예민해야 돼.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가야 된다. 복용 중인 유산균 없어요. 저는 의사가 주는 거 외에는 안 먹어요. 제가 함부로 먹지 않아요. 예. 제가 워낙 위쪽이나 장 쪽이나 다 예민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약만 먹어요. 오메가3, 그리고 제가 의사한테 말해서 먹는 거는 비타민 C랑 마그네슘.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효소를 좀 먹어요. 효소. 근데 효소도 그냥 효소는 아니고 정식으로 제대로 하는 데 거, 막 야매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먹으라는 약이 이제 아침 저녁을 먹어야 될 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들고 다니죠. 예. 저는 그래서 뭐 유산균, 뭐 에스트로겐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죠? 어디 봅시다. 네. NOONSUL님. 네. 초3 아이가 교과를 집에서 저랑 학교 맞게 항상 해왔고요. 소마를 2년 반 G반을 다니고 지금 교과 수학 공부방을 보내는데 3달 동안 너무 가기 싫다고 선생님이 무섭고 짜증을 많이 내신답니다. 모든 문제를 식을 쓰고 지각하면 수업 5분 추가, 지각하면 5분 추가, 이런 시스템에 남자아이라 그런지 수학학원을 바꿔달라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바꿔야죠. 바꿔야죠. 아니 이제 초3인데 예. 뭐하러 학원에 가서 구박을 받으면서 다닙니까? 얘가 아직 태도라든가 아직 애기인 거야. 얘는 얘 애기야. 집에서 응석 부리듯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얘는 아직 없는 거야. 학원에 일찍 가. 왜 선생님이 일찍 오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이를 갖다가 그런 스파르타식에 넣는 거는 부모가 준비가 안 된 애를 전쟁에 보낸 거랑 똑같지. 가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얘가 지각을 한대잖아. 그럼 엄마가 지각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거기만 다녀라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으니까 얘를 잘 구슬리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당분간 가라. 1대1로. 그게 더 맞다. 때가 되면 다 간다. 네. 코치님, 지금도 배우시는 열정도 본받고 싶다고. 에너지 최고세요. 에너지 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성실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공부방 선생님이 해잡지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서술형은 답지 보고 쓰라고 하는데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너무 답을 위한 수업이잖아. 그렇죠? 답을 위한 과정을 알고 가는 거랑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이 문제를 답을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긴 아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냥 끊어라. 머리가 빠져서 미치겠어요.
이거 말도 똑바로 써. 미치겠어요가 뭐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쓰잖아. 애들이 따라한다니까. 미치겠어요잖아. 미치겠어요. 그치?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말과 글을 예쁘게 맞춤법에 맞게 써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써요. 예. 이것도 연습이다. 이거는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병원에 가세요. 피부과를 가거나 일반 병원을 가도 다 맞게 처방해줘요. 왜? 이건 다 처방전 있어야지 먹는 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코치님 건강하세요. 기도할게요. 부담스러워. 뭘 나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 그냥 행복하게 재미있게 이 마음만으로 충분히 내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코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로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걔네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잖아. 그러면 어떨 때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딱 하나만 생각한다. 내 인생에 쟤가 없다면 상상을 해. 상상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없다면이 없어지고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지. 부부관계도 그래. 저 남편하고 내가 이혼할 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사는 동안 더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많이 포기해야 돼. 답은. 근데 포기하잖아. 그러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 자, 마음이 이만해. 근데 포기해서 이만큼을 도려냈어. 이건 나한테 뭐야? 저장 공간이 또 새로 생긴 거야. 여유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좋은 초이스를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내년 초6 과학학원도 물리학 시작해야 할까요? 그동안의 실험과학학원 재밌게 다니시면 네, 이론하셔야 돼요. 이론해라. 실험과학 그만 다니고 시간 내서 같이 고민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더 기쁨이야. 제가 여러분하고 저로서는 약간 이게 재능 기부 같은 거잖아.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하고 말하면서 또 내가 나의 존재감, 나의 행복을 느끼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 같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몇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잖아 우리가. 이게 너무 좋다. 예비초가 기다리는 한생년 같은 재미 아니야. 5학년이 한생년은 아니지. 얘가 만일에 수학 진도 많이 나가 있나요? 예, 그리고 초등 과학도 잘 돼 있고 3학년부터 배우는 과학 이론 다 연결되니까 나는 그냥 오히려 그냥 과학 전문학원 중등 과학 하는데 보내고 싶은데 5학년이라며. 예, 아니면 한생년을 하면 1년만. 초6 때까지는 아니다. 초6 때까지는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한생년은 3학년 4학년 이럴 때가 좋지. 그럴 때 가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그게 학원들도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것처럼 어떤 학년에 가는 게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유아 때 어떤 뭐 유치원 원장님하고도 친하고 선생님하고도 친해서 그 인연을 못 놓아가지고 막 초등반 몇 학년까지 그 팀들하고 같이 영어하는 거 저는 반대야. 끊는 거야. 그리고 타겟이라는 게 있잖아. 초등 타겟과 유아 타겟은 달라. 이 말 본색부터 다르잖아. 얘가 무슨 뭐 공주님이야. 아니 유아 때는 뭐 왕자님 공주님 하다가 학교 가면 다 몇 번이잖아. 몇 번. 그쵸? 예. 근데 저는 근데 몇 번까지 이해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1호, 2호 부르는 거는 나는 건 또 비추야.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죄인들한테 부르는 거라고. 아니면 노예 같은 거. 이번에 왜 그 캄보디아에 한국 그 젊은이들 갔을 때 이름을 안 불리고 메토를 불렸다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여러분들? 왜 내가 우리 자식을 그렇게 불러? 나는 그거는 뭔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왜 우리가 막 미용실이나 어딜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막 무슨 씨 이렇게 부르는 거 있지. 그것도 굉장히 결례예요. 예. 무슨 씨는 자기랑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존경의 의미를 부르는 거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찌보면 좀 무식한 것들이지. 그런 게 되게 많아. 교양이 없는 거야. 기본이 뭐라는 걸 모른다는 거지. 그런 것도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돼.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다. 예. 굉장히,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칼럼을 좀 쓰셨더라고. 예.
정말 잘못 알고 있는 한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 근데 또 하게 물건에 막 시자 붙이는 거 너무 많잖아. 뭐 커피가 나오십니다. 뭐 이게 말이 돼? 어? 그런 것도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마부터 고급한 걸 쓸 수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급한 걸 쓰고 나중에 정말 상류층으로 들어가도 내가 한국어를 말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중요한 거다. 많이. 희정님이 영유 3년 보냈는데 지금 2학년인데 영어 단어 외우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겠죠. 혹시 영어 단어 조금 쉽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단어라는 거는 내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그걸 쓰임이 있어야지 외워지는 거야. 우리 옛날에 처음에요. AI가 나왔을 때 지금은 전 세계에서 AI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이런 질문이 많았어. AI냐, A1이냐 이런 질문도 많았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지금은 다 누구나 쓰지만 처음에 그 단어를 외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아? 그게 뭐냐면 낯설고 내가 많이 빈도가 약하게 쓰지 않은 거는 못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거나. 그럼 왜 얘는 영유를 보내고 2학년이면 영어를 거의 5년 했는데 왜 지금 학원이 하는 게 어렵냐? 이 학원이 어려운 걸 가르칠 수도 있어. 이 학원이. 얘는 지금 수준이 2학년인데 2학년의 정서, 2학년의 배경 지식, 2학년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영어 단어는 막 5학년, 6학년 거를 줄 수 있다고요? 그건 못 외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애탓을 할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무엇이 문제인 거야. 근데 얘가 만일에 내가 쓰는 단어, 내가 만일에 경험한 것들이 영어 단어다. 그걸 왜 못 외우겠냐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암기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학원과 얘의 실력에 차이가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예, 이걸 한번 연구해봐라.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만일에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아이가 이런 거야. 왜? 막 겁먹드는 학원들 많잖아. 대치동에 그런 학원 많아. 막 국어학원인데 막 초등들한테 막 대학생도 못 읽는 책을 읽혀. 그리고 그 책이 뭐 너무 좋은 책이라고 막 자랑을 해. 그리고 엄마들이 이 학원에 가면 초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거야. 그치? 근데 이런 데도 많단 말이야. 이 학원이 지금 막 2학년인데 그레이드 2인데 불구하고 막 굉장히 렉사이나 이런 거 올려가지고 막 어렵게 하는 거야. 읽기 레벨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가 처음 들어본 단어. 한국어로도 어려운 단어인데 그게 영어 단어야. 이게 얼마나 어렵겠니? 그리고 왜 외워야 되냐고. 바보 같은 행동이지. 그치? 그걸 봐라. 희정님이 아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한 게 막 올라왔나 봐. 희정님 행복해요? 하트 좀 올려봐. 하트. 어? 그렇지 않아? 뭐가 잘못이야. 그 어려운 거를 하는 그 선생님 나쁜 거고. 근데 그 선생님 탓하면 안 된다? 또 대치동 엄마들이 그런 걸 요구해. 예. 그 허영심이 엄청나. 버블이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 겉멋 완전 공감한다. 허세. 그치?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유 아주 한심. 그거 다 꽝이야. 걔네가 그걸 한심히 외웠다고 진짜 단기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 그거 얼마나 어렵냐 우리가. 말을 갖다가. 코치님 혹시 자녀분들 초등 2학년 어릴 때 유학 보내실 때 함께 가셨나요? 당연하지. 저희는 이민경 간 거야. 초1은 절대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 아, 그 무슨 말이 돼. 그럼 법으로 걸려, 그런 거. 말이 안 되지. 친정 엄마가 데리러 가신다고? 엄마가 안 가고? 엄마가 안 가고 아니면 엄마 앤드 친정 엄마 아니 친정 엄마만 가. 친정 엄마가 가는 거는 난 반대. 엄마가 가야 돼. 엄마가 가는 거야. 뭐 안 보내든가 아예. 애 혼자 간다 그럼 적어도 5학년 넘어서. 자기가 say no 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뭐 가디언이나 누가 나 배고파 밥 줘요 라는 말 할 수 있어야 돼. 쫄쫄 굶어요. 미쳐. 거기 영양 완전 부실합니다. 절대 안 된다. 먹는 것 때문에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애가 얼마나 외로워. 나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막 어디를 간다 그런 학원 가면 뭐하냐고. 거기 다녀도 뒤에서 막 고민하면서 새끼 선생을 붙일까요 어쩔까요 막 그런 사람 많아. 그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 학년에.
그래서 내가 왜 가야 되니? 했더니 애가 막 자부심이 있대. 뭔 자부심? 아니 학원 자부심이 있어서 뭐 할 건데? 나는 그거 진짜 웃겨. 아니 내가 이 학원을 다닌다는 건 숨기는 거야 우리가. 이력서에 안 써. 무슨 말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어느 학교를 갔다. 뭐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지. 말이 돼 그게? 빚내서 영끌로 그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 까보면 내 돈 하나도 없는 거야. 은행에 이자 주면 꽝인 거고 그거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말이 돼? 말 안 된다. 말 안 된다. 이민 겸 유학인데 유학으로 했어요 저희가. 또 이주공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친정 엄마가 손녀를 데리고 간다고?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관리해야 돼. 왜냐면 할머니들은 애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좋아 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뭐 할머니가 사실은 뭐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지 교육감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엄마랑 있어야지 누구한테 맡겨 내 새끼를. 진짜 맞는 말씀인데 속이 다 시원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속 시원해? 일요일날 들어오기 잘했지?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현혹돼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봐봐 막 부동산 업자들도 막 뭐 자기들이 뭐 집이 몇 채다. 난 진짜 얘기해봐. 까자 그래. 까서 너 네 그 부동산에 대출 얼마 있고 너 마이너스 얼마 있고 까라 그래. 얼마 전에 그 다 까봤자 한 개당 막 5천 1억도 안 되는 집들 거기 가서 뭐 할 거네. 세금대다 끝나는 건데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내가 황소 보내고 뭐 하냐고. 그거 절절절 매면서 새끼 선생 붙이고 또 영어학원 가겠다고 또 새끼 붙이고 그거만은 전문학원들 대치동에 있고 나는 이건 약간 질병이라고 본다. 질병. 애들이 재미있게 1학년 2학년 때 엄마랑 같이 많은 추억을 쌓고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도 알고 책 보는 그런 즐거움에 이런 거에 휘말려서 애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불명하지 원하지 않아. 메이그리님까지 말만 하고 마무리 짓게. 초3부터 과학 영재원을 참 많이 가려하는 것 같다. 수학이 아닌 현행의 나이는 수학에 더 집중하고 좋아하는 과학 독서만 하게 두는 게 먼저 아닐까 싶어요. 아니 YG만이나 한생년 과학만 추가해주면 어떨까요? 남편이라 얘기해서 답이 안 나도 고민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니 나는 과학 영재원 가는 거는 찬성해. 그거는 굉장히 고급 수업을 듣는 거야. 그리고 실력이 되게 월등한 아이들과. 근데 얘가 아직 현행이야. 그거는 노리면 안 돼. 수학 선생님도 빼야 돼. 수학이 현행이다? 아니 힘들걸? 나중에 못 따라갈걸? 과학 독서만 하게 두는 게 먼저 아닐까? 아니야 수학해야 돼. 아니야 왜 그래 제발 아닙니다. 메이그리님 강의 좀 들을래? 초등고 클래스 B 꼭 들어. 이런 질문하지 말고. 고민을 많이 했구만. 고민 더 많이 해야 돼. 근데 아니야. 본인 생각 틀려. 이거 아니야. 무슨 과학 독서야. 수학 진도 빼야 돼. 그리고 수학 진도 빼면서 과학책 읽는 거야. 뭐 수학 진도를 어떻게, 현행이 뭐야. 이거 안 돼. 이거는 너무 늦는 거야. 왜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한 학기가 6개월이야. 초등은 6개월을, 빠른 애들은 2달, 3달에도 뛸 수 있어. 한 바퀴는. 근데, 고등으로 가잖아. 6개월을 6학기에 못 뛰어. 몇 번 돌려야 돼. 그래서 하는 거야.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니, 이거. 안 된다. 아이고, 그래. 오늘 한번 다 까봐야 돼. 네, 그래서 아직 그런 사람들 나와서 헛소리 하는 거 보면 막 대치동 팔고 막 파는 애 보면 내가 또 거의 다 알거든.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까고 싶다, 진짜. 그들의 그런 걸 까고 싶은데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런 거 안 하지. 남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국악원을 다녀야 될까요? 다녀야 돼요. 다녀야 됩니다. 다니십시오. 정보 때문에도.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랑 학교의 그 평가 방향이 다를 수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의 학교가 제일 잘 알아. 저는 하라고 해야 된다. 하라. 초등 저학년 선행. 초등 저학년 선행은 큰 의미는 없지만 선행은 뭐 3학년부터 달려도 돼. 3학년부터. 1, 2학년까지. 저학년은 1, 2학년을 뜻하는 거야. 중학년은 3, 4학년. 오히려 1, 2학년은 그냥 사고력사과를 많이 하는 게 좋아. 머리를 많이 발달시키는 게 더 중요해. 나중에 해야 되니까. 1, 2학년 때 선행 빼는 거 의미 없어요. 예, 도곡동에도 뭐 그런 학원이 있는데 나는 나쁘다고 생각해.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애기가 뭐 숟가락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갖다가 뭐 초등 뭐 4학년 5학년 수학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별로 의미 없어. 의미 없다. 아니다. 제때 하는 거다. 제대로. 그렇다 손을 아예 안 하는 건 안 돼. 중학년 고학년 때는 하는 게 더 맞아. 편하니까 그게. 이렇게 한다.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식권, 목 놓아. 오늘 낮에 막, 치킨 갈아할게, 그 다음에 막, 미타니아라고, 저희 또 그 퓨전 레스토랑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 와갖고 또 제가 막 이것저것 시켜서, 물론 저는 많이 먹진 않았지만, 여튼 재미있게 잘 놀았거든요. 그때 받은 에너지를 다 여기다 쏟고 제가 또 가네요. 예. 여러분 재밌죠? 네. 유튜브에 여러분 그 워킹맘 다이어리도 있고 초등맘 다이어리도 있어요. 초등 월별 다이어리. 그 초등 월별 다이어리가 초등 비교과 강의거든요. 꼭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여러분 꼭 알아야 돼. 그거 해야지 여러분이 명문대 학종을 가는 거거든. 초등 월별 다이어리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워킹맘 다이어리, 이제 워킹맘이 이제 어떻게 돈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한다고. 그것도 꼭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